그럼 주식 투자를 뭐하러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잘 알지 않는 한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뭐 가지고 많이 벌었다더라 그런 걸로 투자하다가 결국 지가 투자하면 내가 계속 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펀드 투자를 주로 권유하는 편인데 펀드 투자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웰 대표 송영욱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월급 세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구체적으로 100만 원이 있을 때 네. 청약이 얼마, 네. 연금이 얼마, 투자에 얼마 이런 네. 식으로 금액까지 딱딱딱 짚어주셨어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끝내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그냥 모르면 이대로 따라하면 돼라는 네. 이야기였는데 오늘 좀 이어서 네. 초보 투자자들한테 그냥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가이드를 좀 드릴까 해요. 네네네. 네. 초보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좀 내고자 할 때 네. 주식 투자가 나은가요? 펀드가 나은가요?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네. 주변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 계세요?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 분들?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그럼 주식 투자를 뭐하러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잘 알지 않는 한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뭐 가지고 많이 벌었다더라 그런 걸로 투자하다가 결국 지가 투자하면 내가 계속 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펀드 투자를 주로 권유하는 편인데 펀드 투자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는 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한두 종목밖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한두 종목 사다가 한두 종목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수익을 못 내는데 펀드는 보통 50종목에서 100종목 정도 투자하거든요. 근데 10만 원만 투자해도 그 50종목, 100종목에 투자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 우량한 50개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은 나는 소액으로도 그런 우량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점들이 좋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직접 투자는 자기가 투자 판단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해요.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는 한 8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 제일 잘하는 사람 800명 중에 한 사람이 내 자산을 운영하면 나보다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은 막 50%, 90% 깨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펀드는 많이 깨져도 그 정도는 안 깨져요. 훨씬 좀 적은 리스크로 수익을 그렇죠. 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한 종목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 한 50개, 100개 종목에 투자하니까 거기서도 좀 리스크가 줄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는 막 투자하다 보면 정작 싸진 가격이 되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펀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싸진 가격이 됐을 때 진짜 예리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돈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그 돈을 받아서 또 저가에 많은 주식을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펀드 수익률 자체가 빨리 올라가겠죠. 펀드가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한 가지는 비용 면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경우보다 펀드가 좀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잦은 매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펀드는 보통 1년 수수료가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펀드 투자를 더 많이 권유합니다. 그냥 초보 투자자는 아예 그냥 주식은 내려놓고 펀드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네네, 좋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고요. 근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셀 수도 없죠?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정말 많구나. 분명히 이제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펀드가 있을 텐데 네네. 요거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맡겨도 되는 건가요? 저는 추천 펀드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에서 추천 펀드라고 한 것들이 나름대로 선정한 기준이 있었겠지만은 추천 펀드를 믿을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펀드를 추천한 금융기관 직원의 전문성 또는 정직성을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결국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펀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할 타이밍, 매도할 타이밍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떤 좋은 펀드를 선정해 주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좋은 펀드를 추천받았어도 실제로 손실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기준이 안 되고요. 투자도 자기한테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는 해안만 있다고 하면은 금융 전문가들이 필요 없어요. 내가 좋은 펀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펀드를 고르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 기준은 첫 번째는 위험 등급을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 성향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장기 수익률, 그리고 운용 규모 이렇게 네 가지만 확인해 보면은 내가 이 펀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펀드는 위험 등급에 따라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거든요. 1등급, 2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냐면은 손실이 원금 대비 20% 초과해서 날 수 있는 펀드. 나는 20% 이상 깨지는 거 싫다. 나는 깨지더라도 한 5%에서 10%이 정도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펀드 위험 등급도 한 3, 4등급 정도에서 선택하는 게 나한테 좋은 펀드죠. 크게 깨진 건 난 싫어. 5% 미만 깨지더라도 한 5% 미만이 좋다. 그럴 때는 5등급이나 6등급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자기한테 좋은 펀드입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투자 성향. 네.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주식이 많이 들어간 펀드를 선택하면 돼요. 주식이 많이 들어간 펀드는 펀드 이름에 반드시 주식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나는 안정적인 거 좋아한다 그랬을 때는 그런 펀드에는 채권이란 말이 반드시 펀드 명칭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스타일이면은 채권 비중이 많은 펀드. 난 좀 공격적이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많은 펀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나한테 잘못된 펀드를 선택할 때 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 모르면은 그게 좋은가 보다 가입했다가 그죠. 이제 또 아작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세 게 번째는 중장기 수익률입니다. 어쨌든 펀드가 수익률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익률이 좋다는 게 기준이 뭐냐면은 벤치마크입니다. 벤치마크. 펀드 판매할 때 보면 투자 설명서라는 걸 주는데, 투자 설명서에는 벤치마크라고 해서 그 펀드와 유사한 수익률을 가진 비교 지수를 표시해줘요. 근데 그 비교 지수가 되는 수익률보다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야지 성과가 좋은 펀드라고 하는 거지, 수익률이 많이 나더라도 그 비교 지수보다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라고 하면 그 펀드는 좋은 펀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교 지수 수익률은 10%인데 내 펀드는 5% 수익 나고 있다. 그럼 물론 수익은 나고 있지만 비교 지수보다 못한 거니까 그건 좋은 펀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장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년 이상 수익률이에요. 펀드는 일주일 수익률도 나오고 3달 수익률도 나오고 6개월 수익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1년 미만의 수익률은 볼 필요가 없고요. 1년 이후의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 높은 펀드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게 세 번째 기준이고요. 네 번째는 운용 규모. 펀드 운용 규모가 커야죠. 50억짜리 펀드보다는 500억짜리 펀드가 더 나은 거죠. 그런데 단기 수익률적으로 50억짜리 펀드가 수익률이 높은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거부하라는 소리죠. 최소한 펀드의 운용 규모가 500억은 넘은 것 중에서 선택하자. 이게 네 가지 기준. 그러니까 위험 등급, 투자 성향, 중장기 수익률, 그다음에 운용 규모. 요 네 가지만 확인하고 투자해도 나한테 좋은 펀드를 고르기가 쉽다는 거죠. 그냥 추천해 준다고 그걸 덥석할 그렇죠.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나한테 맞냐 안 맞냐, 그렇죠. 내 성향하고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것들 좀 네. 따져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따지려면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펀드는 이제 수익률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언제 판매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언제가 좋은 타이밍이에요?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펀드는 3개월마다 운용 보고서라는 걸 보내줍니다. 고객들한테. 우리 펀드가 이렇게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 났고 어떤 것은 깨졌습니다. 이런 것을 네.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 펀드를 유지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그 펀드의 자산이 3개월 전 자산이 표시되고 또 최근 자산이 표시가 되거든요. 최근 자산이 많아졌으면은 유지해도 되고 적어졌으면 매도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적어졌다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졌거나 또는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돈을 뺐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펀드는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럴 때 매도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중장기 운용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낮다? 낮으면은 그거 벤치마크만큼, 비교지수만큼 수익을 못 내는 거니까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고, 만약에 벤치마크보다 좀 네. 계속 수익을 잘 내고 있다 그러면은 유지하고 추가 투자를 더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인덱스 펀드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는 그런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 우리 증권시장에 보면 뭐 이렇게 주가 차트 네네. 나오잖아요. 지수 차트도 나오거든요. 지수 차트가 평균이 떨어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떨어질 때 매도 시점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라 해서 평균 가격이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증권사 HTS 보면은.
그래서 그 평균 가격, 지수의 평균 가격이 떨어지는 그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잡는 것도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펀드는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매도 잡는 기준을 알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대충 매도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월급을 세팅할 때 각각 어떻게 이 금액을 좀 쪼개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네. 100만 원을 만약에 이제 펀드를 한다면 네. 어떤 펀드에 어떻게 좀 쪼개면 좋을지 네. 그냥 솔루션을 드릴게요. 네네. 저는 모르면 그냥 따라하거든요. 네네네네.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펀드를 세팅하는 시점하고 네. 그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시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세팅하는 시점에서는 그 투자자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세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안정적인 투자자다 그랬을 때는 펀드 변동성이 적은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국공채 펀드, 국채나 공채에 투자되는 펀드 그런 거에 한 50% 그리고 그다음 채권 혼합형 펀드라고 해서 주로 채권에 투자되고 주식에는 조금만 투자되는 그런 펀드 거기에 한 50% 정도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격적이다. 나는 이게 뭐 금액이 적립식으로 뭐 매월 이렇게 100만 원씩 한다고 하면은 큰 금액이 아니라 이렇게 쪼개서 투자되는 거니까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주식형 펀드인데 4개의 성격이 다른 걸로 나눠서 투자할 만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격이 다른 펀드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성장주 펀드, 가치주 펀드. 그 가치주 펀드하고 성장주 펀드 각각 4분의 1씩 투자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배당주 펀드라고 해서 시장이 좀 나쁠 때도 좀 수익률이 괜찮은 펀드가 배당주 펀드거든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그건 배당을 주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배당 수익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한 또 한 4분의 1. 그리고 시장하고 똑같이 가는 인덱스 펀드. 여기도 4분의 1. 그렇게 해서 성장주 펀드, 배당주 펀드, 가치주 펀드, 인덱스 펀드. 여기에 각각 4분의 1씩 25만 원씩 투자해서 한 2, 3년 가다가 시장의 변경에 따라서 좀 그 조율하면 되는데 세팅은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고 이 세팅을 계속 유지하도록 시장이 도와주면 괜찮은데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또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1, 2년 사이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후관리 측면에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설령 내가 안정적인 투자자로 주로 채권 중심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럴 때는 주식형 펀드 비중을 좀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적 투자자이라 할지라도 주식시장이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그랬을 때는 주식형 펀드 비중을 좀 낮추면서 채권형 펀드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3년, 4년 후에는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넣어뒀다고 해서 또 그냥 지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비율을 좀 조정할 줄 이게 아는. 적금이면 그냥 만기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쵸. 펀드는 시장 변화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고 매도 시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그 해당 펀드 전문가, 펀드 관련된 금융 직원을 찾아가서 언제쯤 어떻게 비중을 조율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그 월급 세팅법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를 어떻게 분산해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는 왜 저 동료만큼 못 모았지라고 후회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초반에 정말 세팅을 잘 해서 좀 3년 후에 5년 후에 좀 든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바람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좋은 이야기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